한국노인사랑운동본부는 화요일, 수요일에 100여 명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노인대학, 국악 사물놀이, 한글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노인들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설립하여 전국 48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 봉사단체로 양태창 이사장은 우송고와 대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복지사로 94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노인사랑운동본부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난 23년 동안 노인복지 사업을 하며 사비를 털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대전 최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5월에 유림 경로효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셔온 한국노인사랑운동본부 양태창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양태창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해오셨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곤 하시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글쎄 남들에게 봐주니까 굉장히 감사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저보다 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지난 23년 동안 모셔온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 인구가 150만, 지금은 또 딴 데 세종시를 좀 갔다고 하는데 한 130만 벌써 우리 급식소의 인원은 한 113만 명? 그 정도 무료급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급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 있었다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어려운 일이라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사실 다 어렵지요. 한 가지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데 그 당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급식을 했어요. 동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서구에 낙후 지은 적이 있어요. 도마 1, 2동. 거기에서 이제 금토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건 자원봉사죠. 왜냐면 우리가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무료 자발적으로 와라 했는데 한 200명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봉사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워갖고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가족밖에 없더라고. 가족 형수님들이 와서 좀 해갖고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 가족분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 심해죠.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네가 뭐 이렇게 잘났느냐 그런 또 농담 섞인 뼈아픈 얘기를 섞어 사는 부분도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유명인사나 조금 이 세상에 힘 있는 우리가 소위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해야 이게 참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냐면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예, 그런 또에서 여러 사람들의 지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있고. 그럼 두 번째 누가 버리느냐? 친구들이 버리는 거야. 친구들이. 야, 너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세상에 그걸 왜 하느냐? 주위에서 너 요구한다. 미친님이라고. 너무 정신병자라고. 별 욕을 다 한답니다. 친구들이 또 버립니다. 마지막은 가족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너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너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주위에서 너한테 하는 얘기가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너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가족들도 화를 많이 나지요.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설득을 시키죠. 설득을 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사실 이제 서로 의견 충돌도 있다고 그래갖고 한 3년 동안은 집에 안 갔어요.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일 하려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다고 해서 유세로 얘기하면 신도시 좋은 동네 살다가 대전에 제일 나쁘진 대동 살번지로 와서 연탄 떼고 제가 복지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탄이라는 게 그냥 뭐 갈아서 이렇게 번개탄 넣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 알지만, 처음 해놓은 분들 잘, 익숙하신 분들은 탄 구멍을 잘 맞춰야 또 탄이 잘 살더라고. 우리는 번개탄만 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연탄에 또 지혜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 참 이게 복지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는 신도들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 11주도 다 해서 좀 좋은 일 하자. 스님들도 또 명분이 있으나 우리가 좋은 일에 보시지 마라. 저는 스님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머리 깎는다니 스님 된다는 것도 또 그렇고 목사 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명분이 없는 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으로 23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2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려운 일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지만 즐거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일 노역을 해야 되고 또 주위 분들도 우리가 직장인들처럼 체계적인 그런 체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사는 사실 철학을 갖고 와야 된다. 장기간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고 나무에서 쉬려고 이렇게 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또 유실수를 씁시다. 유실수라는 건 이제 과일을 심어서 그걸 따먹을 때 그런 좋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을 심고서 유실의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심는 분이 있고 나무를 심어서 그 그늘에서 쉬려고 하는 다양한 생각 갖고 심지 않겠습니까? 봉사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철학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봉사는 철학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큰 철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의 가치를 갖지 않고서는 봉사는 항상 힘들다. 힘들고 주위에 바라보는 시선이 봉사는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가치에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하죠. 봉사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꼭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데 아직도 기관의 지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시민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려지고 또 뭐 기관을 많이 제의도 하고 부당성도 또 이의제기도 해보고 했는데 제도권에 들어와서 사단법인을 해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호랭이는 호랭이 소리를 내야 되지. 호랭이가 고양이 소리를 내면은 호랭이의 그 역할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겠다 했더니 의아한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법인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국가 돈 받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생각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으면은 많은 도움도 되면서 또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이 저변 확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낙후된 복지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저변 확대, 서비스, 앞으로의 21세기 초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복지가 꼭 필요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해야 또 자기의 주장을 확실히 전파를 시킬 수 있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갔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 20년 이상이 후딱 갔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중년을 접어도 된 나이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 봉사하신 분들이 한 1,000명 왔다 갔는데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 제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봉사자가 1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1년에 앉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몇 시간을 봉사를 하고서 봉사자에 등록을 하고서 했다고 하는 건지 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많은 봉사자 요청을 해봤는데 한 번도 제가 봉사 요청해서 시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시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봉사는 말은 쉽지만 철학 없이는 봉사라는 얘기를 끝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진실적으로 철학 갖고 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봉사라는 것은 리더가 해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자기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는 쉬운 건 아니다. 우리가 농담 한번 할까요? 복지하고 봉사한다고 스님이나 목사분들도 그 직업을 갖고서 있다가 야밤도주 한답니다. 힘들으니까. 대전에도 목사 스님들이 잘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문 닫을 때 된 것 같습니다. 왜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참 많은 분들의 기쁨과 또 사랑을 받고 줬지만 지금 제가 하지 않아도 대전에 한 70군데가 있다 하니까 그만큼이면 저번에 학대가 좀 뒤지 않았나. 저는 이제 노예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타이트한 생각을 갖고 타이트한 힘이 있습니다. 노인들한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노인이 됐었던 건 외로움과 고독. 근데 고독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런 인권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서 그런데 제가 좀 제도화. 중국 같은 데에도 효도법이 있다는데 우리는 앞으로 효도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도 앞으로 효라는 단어는 없어질 겁니다. 유교 사상의 5,000년 역사에 우리 간직해야 할 이 효 단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부 기관 외에 다른 단체라던가 뭐 그런 기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 그런 건 물론 있지요. 뭐 나이언스 클럽 같은 데서도 좀 와서 해주고 또 뭐 학교에서 학생들 엄마 같이 와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 그 형식적이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복지는 보이는 복지입니다. 좀 유명하다, 힘 있는 분들이 하는 데 가서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주저주저합니다. 앞으로는 이 봉사라는 것은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면 철학을 갖고 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 커서 그 나무 크면 여러 사람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유치일수를 심었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유치를 따질 수 있게끔 보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철학을 갖던 리더가 되는 봉사자가 전 원하고 그런 분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지원 같은 거를 받지 않으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는 그러면 지원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글쎄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받았으면 어떠냐 하는데 지금은 받으려고 해도요 많은 지원이 없지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날씨 영향이 좀 있어갖고 우리 회원들께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면도 세상에서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거 제가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예, 아직 보이지 않는 마음 같지만 항상 우리가 내 자식이, 내 며느리, 내 손자들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설 때, 또 추석 때, 생일날 이럴 때만 보지만 저는 한 달에 한 10번, 20번 이렇게 봅니다. 내가 난 자식들도 1년에 10번 보기 힘든데 저는 한 달 10번을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숨기는 얘기를 다 해줍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팅도 시켜달라고 하고, 네. 이성 간의 만남도 좀 원하는 것 같고, 네, 제가 다시 자식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받으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 사실 이런 거는 뭐 쉬운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하냐면 죽는 날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꿈입니다. 지금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보내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다 돌아가시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시스템이나 또 가족들도 맞벌이가 많고 바쁘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으면 늘 내가 내년에는 우리 그런 에 대해서 좀 법으로 가족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법을 좀 제도화시키고 싶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좀 해서 좀 희망이 있는 무료급식소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내년도 활기찬 급식소가 되게끔 좀 해주고 싶고 우리 노인분들 그렇습니다. 요새는 건강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어디 아파 해도 대우를 해줬지만 지금은 다 헷갈리고 그랬고 서로가 다 바쁘다 보니까 건강해야만이 우리 노인분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머니 아버님 건강해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노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건강해야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듯이 마지막 소원은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소원 들어주기 이런 프로그램 또는 제도와 법으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천사들을 모시고 또 23년 동안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온 양태창 이사장님의 또 만나봤는데요. 또 흰눈처럼 깨끗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